존경하는 정의와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속세 및 징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속세법 18조에 규정된 가업 상속공제제도는 오랫동안 기업을 영위해온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100년 이상 장수하는 명문 기업이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먼저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이 제도는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제 한도 1억 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7년 만에 수차례 변경을 거쳐서 작년 말에는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 원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공제 한도가 500배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연매출 3,000억 원에서 다시 5,000억 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롭게 276개의 기업이 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276개의 기업들은 기업당 최대 250억 원, 모두 합하면 장래 약 6조 원 상당의 상속세를 최대 안 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전체 법인 51만여 법인 중에 불과 714개만이 이 제도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있는 명문 가족기업을 육성해서 지속적으로 고용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이렇게 기업을 하는 부자들에게 그냥 수백억 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도가 개정된 지가 불과 1년이 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상속공제받은 사람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2년에 58명 344억 원의 공제를 받았는데 2013년에는 70명 933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특히 이 제도가 기업의 오너가 사망하였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수혜자들이 이미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의 급격한 확대 이외에도 정부안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정부는 피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해서 현행 10년간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을 당초 원하는 5년, 이번 수정안은 7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지분 보유 요건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급격하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7년 영위한 기업을 과연 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속 이후 사후 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 후에는 업종 변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 가능합니다. 상속 후에 10년간의 고용 유지 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7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지 1년도 안 된 현행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가업 승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허용해서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조세 소유에서 야당들이 반대하니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이 자동 상정되는 것을 기회로 해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선에서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많은 직원들도 정부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부결시켜 주십시오. 부결되더라도 이미 1년 전에 개정된 상속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결된 이후에는 조세 소유에서 다시 토론을 거쳐서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세제를 내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문 기업이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먼저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이 제도는 연 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제 한도 1억 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7년 만에 수차례 변경을 거쳐서 작년 말에는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 원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공제 한도가 500배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연매출 3,000억 원에서 다수가 기업의 오너가 사망하였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수혜자들이 이미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의 급격한 확대 이외에도 정부안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정부는 피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해서 현행 10년간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을 당초 원하는 5년, 이번 수정안은 7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지분 보유 요건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급격하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7년 영위한 기업을 과연 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전통 있는 명문 가족 기업을 육성해서 지속적으로 고용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이렇게 기업을 하는 부자들에게 그냥 수백억 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도가 개정된 지가 불과 1년이 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상속공제받은 사람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2년에 58명 344억 원의 공제를 받았는데 2013년에는 70명 933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특히 이 제도 존경하는 정의와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속세법 18조에 규정된 가업 상속공제제도는 오랫동안 기업을 영위해온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100년 이상 장수하시 5천억 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롭게 276개의 기업이 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276개의 기업들은 기업당 최대 250억 원, 모두 합하면 장래 약 6조 원 상당의 상속세를 최대 안 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전체 법인 51만여 법인 중에 불과 714개만이 이 제도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